김 부장님, 예? 조선이 임진왜란을 막을 방법이 있었을까요? 조선 임진왜란을 막을 방법이 있었겠나요? 임진왜란은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침략 전쟁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? 막을 수 있을까? 예. 임진왜란이 일어날 땐 그 시기 자체가 일본에서는 그 전국 전쟁이라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일본을 통일했던 시기잖아요. 통일하고 그 영주들을 각각이 다 성주를 두고 있는데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서로의 내가 잘했니, 너가 잘했니, 뭐 이런 불만들이 많은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국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점령하는 부분인데 그때 목표는 우리나라가 아니었고 명나라였던 거예요.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이제 육로로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길을 좀 명나라 갈 거니까 저 지금 조선의 길을 좀 너 열어달라 이런 요구였는데 명나라가 우리를 뭐 이제 모시고 있는 나라라고 해야 되나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속국이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빌려준 명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우리도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그때 사신을 보내서 일본이 어떻는지 한번 간 거죠.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서로 이제 반대 당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두 개의 당에 있는 이제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급을 이제 그 국회의원급이나 그 장관급을 보낸 거죠. 그러니까 하니까 둘 다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.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. 풍신수기를 다 보고 하니까 전쟁을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.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뭐 지금 따지면 이제 뭐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쪽에서는 이게 그 일어날 것 같다. 저 사람 진짜 장난 아니다. 그렇게 했고 한면에 국민의힘의 이름이 이제 김성일이라는 부사였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한 거예요. 그 생긴 것도 좀 그렇고 전혀 큰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.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. 근데 그게 사실은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좀 혼란을 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안심을 좀 주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무조건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혼란을 조금 덜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실제로는 준비를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임진왜란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해서 죽었어요.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영남 그 아마 이제 되게 좀 그 이름 지금으로 따지면 율곡 태계 이항이 아마 그 직계 제자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순신이라는 부분들 이제 지금 대장군도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감지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일정 세력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긴가민가 했겠죠. 뭐 하겠나 안 하겠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략할 줄 몰랐겠죠.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. 그때 일본은 전국 전쟁을 치르면서 되게 많은 전쟁의 기술들이 쌓이는데 그게 두 가지 무기가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. 하나는 뭐냐면 포르투갈에서 맞았던 총. 예, 우리는 총을 처음 봤겠죠. 이제 그때 이제 수입하면서 아마 그 일본에서는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창 6m 정도가 되는 이제 긴 대창을 가져갔다더라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창이 뭐 해봤자 그때 대창 해봤자 뭐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. 우리는 그래서 대창을 하려면 되게 크고 뭐 이제 하니까
그걸 할 나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 나무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나라 산악지대가 많고 북쪽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대창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.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창 부분을 꼭 한 나무를 쭉 깎아서 한 게 아니고 여러 개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었다더라고요. 하여튼 그 대창이나 총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되게 커서 전쟁 부분에 되게 좀 힘들었다는 부분이 있고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국지대 정도에서 싸움할 때는 군인들만 싸움을 했지 민간인들은 싸움을 안 했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대가리만 잡으면 끝나는 시기였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일본 애들이 빨리 우리나라에 진격한 것도 이제 왕을 잡기 위해서 진짜 되게 빨리 아마 진출했는데 일본에서 놀랬겠죠. 왕이 도망을 갔으니까 선조가 이제 그 명나라 쪽으로 이제 갔었죠. 간다고.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. 그 성을 끝까지 지키고 거기서 이제 뭐 죽는 그런 거지. 그렇지 않았다 하는데 결국은 하여튼 임진왜란 일어날 거가 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줄일 수 뭐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 났다 하면 그 부분을 좀 막고 뭐 좀 지연하고 해서 명나라가 좀 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을 하면서 좀 더 명나라 파견이 올 때까지 좀 하고 이런 시간 좀 시간을 벌었어야 돼. 너무 빨리 뚫려가지고 명나라에서도 그 오해를 했다더라고. 이거 일본하고 짜고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그랬대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나라에 또 최고의 특수부대가 있었죠. 신립이라는 장군이 이제 북방 쪽에 있었는데 이 장군이 진짜 어마무시한 장군이었어요. 그래서 이 장군이 이제 오면 이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신탄진이라고 막 거기서 이제 막 일본하고 붙었는데 그 신립이 이끄는 장군들은 병사들은 기마 말 타고 가는 기마에서 기마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옛날 따지면 전쟁로에서 그래서 확 쳐들어왔는데 아마 그때가 지금 따지면 이제 그 여름 해가지고 비가 되게 많이 오던 이제 홍수가 많이 오던 시기였나 봐요. 그래서 말을 타고 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동성이잖아요. 말이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바닥의 길이 이제 진흙게 되니까 말이 이제 제대로 못 간 거죠. 그런 과정에서 평야에서 붙느냐 아니면 좀 더 이 그를 산악지대에서 좀 숨었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조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신립 장군은 보여주기 위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대평야에서 그냥 싸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태평양에서 싸우는 부분은 말이 기동하기 좋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맞지만 물이 많이 하고 말이 기동성이 떨어지면서 아마 우리 그때 조선의 제일 믿을 수 있는 특수부대 완전히 다 전멸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더 크게 이제 아마 졌죠. 그 신립이 죽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뭐 장군이 죽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멘붕이 다 온 거죠.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다 보면 조선이 그렇게 전쟁에 맥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너무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. 조선이 결국은 하나의 그 고려 이후에 통일이 조선이 되면서 근 200년 동안에 너무 안정적인 전쟁이 없이 너무 평온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군인들을 대우를 잘 안 해주고 뭐 이제 물을 따지면 문을 더 이제 더 하다 보니까 군인들의 대우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군대가 결국은 열심히 싸우고 훈련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제 안 되는 거죠. 예전 고려 시대에는 지방 호족들이 자기들이 다 군대를 가지고 했었고 전쟁도 계속 났기 때문에
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이제 북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많이 했다 치면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덜했다 하더라고요. 전쟁도 없고 하니까 그랬고 그 이제 사병이 있었던 부분 고려 시대는 있었지만 조선 시대는 사병을 다 없앴잖아요. 없애고 나니까 사병들이 없고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농생업을 하고 있다가 군 무슨 이제 이슈가 있으면 나와서 이제 복무를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아마 전투 기술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 일본의 침략에 그렇게 쉽게 이제 절 수밖에 없었다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일단